공간에서 축과 수직이거나 평행하거나 한 도형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 원래 좌표 평면에서도 XY 평면에서 이렇게 생긴 직선, 뭐 X는 K라고 나타나는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이요. 뭐 Y는 K로 나타나는 이 직선. 이런 식으로 이제 축의 수직인 직선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 배우나요? 언제 배우죠? 뭐 이거 언제 배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하여간 이런 걸 알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공간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해놓고 넘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G가 1이라고 이렇게 쓰면요. 이게 나중에 평면의 방정식을 배우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평면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생각해 보세요. XY G축이 이렇게 있어요. XY G축이 이렇게 있는데 G값이 1이라고요. G값이 1이란 거는 바닥이 지금 G가 0인 거고 이게 높이 1이 되는 거잖아요. G값이 1이라고. 그러면 이런 평면이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래요? 뭘 왜야? 그냥 그렇죠, 맞죠? 그냥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요거는요. X가 3이고 Y가 5래요. X값이 3이야. 그러면 이런 평면이에요. X축에 대해서 수직인 이런 평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Y값이 5래요. 여기가 1, 2, 3, 4, 5가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된다고 칠까? 여기가 지금 3,5,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런 평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X는 3이란 거는 요쪽 평면이 되고요. Y는 5라는 것은 요쪽 평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이게 컴마로 연결했다는 건 둘 다 만족하는 거죠. 그거는 바로 이런 선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X값이 3이고 Y값은 5고요. 그리고 G값은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가 3이고 Y가 5고 G는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직선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좋고요. 평면 두 개의 교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얘는요. Y는 X면서 G는 0이래요. 일단 G는 0이라는 것은 XY 평면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맞죠? XY 여기 G값이 0이라고. G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평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Y는 X라는 거는 원래 이거죠. 이거네요. 이쪽에서만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여기 뭐 45도로 가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Y는 X라는 직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사실 얘를 없애면요. G는 0을 없애면 이런 평면이 돼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G값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위로 쫙 뻗어나가는 그런 평면이 된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 원이네. G값이 0이래. 그래, 원이네. X, Y축에서 그려지는 반지름 2인 원이 되는 거고요. G값이 0이니까 요 원이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G는 0을 없애면요. G는 0을 없애면은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인데 그 G값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G가 5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뻗은 원기둥이 되는 거예요. 얘는 원기둥이 된다.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Y는 X제곱이다. 원래 X축, Y축에서 생각하면 Y는 X제곱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런 식의 포물선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G가 없거든요. Z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얘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맘대로 뻗을 수 있다고 해요. 말하자면 이렇게 커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휘어놓은 이런 뭐 종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놓은 이런 식의 면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아, 이건 너무 귀찮다, 이거는. 몰라, 해봐. 뭐 이랑 비슷하겠죠, 맞죠? 아니야, 쉽네. X는 0이니까, 쉬우니까 해줘야지. X가 0이니까 얘는 YG 평면에서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맞죠? YG 평면에서 그려지는 도형이고요. Y, G. 그리고 G가 Y제곱이에요. 얘가 Y, 얘가 X 역할을 하면 되겠죠? 대충 이런 포물선이 되겠네요. 이런 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8번. 이거는 좀 뭐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좀 논술틱한데 G에다 0을 넣어보세요. G에다 0을 넣으면 X하고 Y가 0이고요. G에다가 1을 넣어보세요. G에다 1을 넣으면 G값이 1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원이 되고요. G에다가 4를 넣어보세요. G에다 4를 넣으면 1, 2, 3, 4, 4에서 반지름 2인 원. 뭐 이런 식이 돼서 뭐 이런 식의 면이 돼요. 뭐 포물면이라고 부르는데 뭐 내용은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방금 제가 G에다 1 넣으면 이렇게 돼. G에다 4 넣으면 이렇게 돼. 뭐 이런 식의 요령 정도는 좀 기억하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뭐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9번도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G값에다 넣으면서 조사해 보세요.
x, y에 대해서 g가 0일 때 0,0이 되고요. g가 1일 때 반지름 1인 원이 되고요. g가 2면 반지름 2인 원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원뿔 같은 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얘는 g가 음수일 때도 되거든요. g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여기 원이 나타나고요. 마이너스 2일 때도 원이 나타나고요. 얘는 위쪽으로만 갔는데 얘는 아래쪽으로도 존재하죠. 그래서 원뿔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은 그런 입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그 교과 범위라고 말하기는 완전 무리가 있고요. 여러분이 그냥 상상해서 한번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게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얘도 좀 뭐 그렇게 뭐 의미가 있진 않네요. 그냥 뭐 귀찮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원통이 있으면요. 여기 이렇게 원이 있어서 이렇게 원통이 있으면요. 이 원통 위의 점을 잡으려고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해서 얘를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0이라고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원통 위에 있는 어떤 점은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맞죠? 요거는 뭐 쓸모는 거의 없고요. 밑에 건 오히려 조금 쓸모 있을 것 같은데, 구위의 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XY 평면에서 어떤 점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점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은 점을 이렇게 위로 돌리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경도로 이렇게 돌렸다가 그 다음에 위도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귀찮다. 반지름을 그냥 1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쪽으로 돌린 각을 지금 알파라고 한 걸 거예요. 이쪽으로 돌린 각을 베타라고 하면요. 점이 이렇게 나타나요. 확인해 보세요. 얘가 1이니까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여기 이 높이가 지금 사인 베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요 길이가 코사인 알파가 되는데 코사인 알파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가 되죠. 요 길이가 코사인 베타고 그것의 코사인 값이고 여기가 사인 값이 되니까 코사인 베타의 코사인 알파, 여긴 코사인 베타의 사인 알파가 돼서 이런 식으로 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만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 풀 때 요건 한 번씩 쓰이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거니까 외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냥 뭐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둘 만한 것 같고 이런 놈들은 사실 실제로 문항으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냥 입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자극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담은 거고요.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